EBS 평생학교 여행 가기 전에 시리즈 전북 여행 가기 전에 고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는금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인류 문화의 탐험지 고창이라고 해서 그 한반도에 정착된 인류의 이야기 그리고 고대 무덤에 대한 이야기, 고인돌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의 갯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고대인들이 갯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서 음식을 조개라든가 바다의 수산물 자원들을 먹기도 수월했을 거고요. 그곳의 근처의 구릉지에서 정착을 하며 살았겠죠.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뜻은요, 바로 외부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곳을 수탈하기 위해서 도적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단 스님이 당나라에서 유학을 막 갔다 왔던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마을 사람들이요, 여긴 도적대가 너무 많아서 저희 못 살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도적대들을 위해서 일터를 만드세요 라고 했대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염전이었고요. 염전을 하려면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소금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의 천일 염전 형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염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마터가 있어야 되고 숯을 만드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 숯을 만들 때는 일할 사람들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도적처럼 수탈해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일거리를 주고 그리고 소금을 만들어서 이제 도적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니까 절을 지어라. 그리고 그 절에서 사람들이 귀한 소금을 가지고 공양을 해라. 그렇게 생긴 절이 바로 선운사의 유래가 됩니다. 지금도 선운사는요, 이 소금으로 공양을 하는 그 특별한 날이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봄의 신호를 알리는 꽃은 무엇일까요? 네, 선운사 뒤에 동백꽃 나무들, 군락지가 한창 있는데요. 이 본당 뒤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게 다 동백꽃, 군락지인 거죠. 자, 동백꽃을 보러 봄 구경을 하러 선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동백꽃이 지고도 볼 것이 너무 많은 것이 선운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선운산도 굉장히 운치 있는 산이죠. 가을철도 너무 예쁘고요. 꽃무릇 시기가 되면 그렇게 빨간 붉은색 꽃무릇 그 군락을 이루는 것도 정말 절경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풍경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초봄입니다. 실록의 계절이기도 한 여리여리한 그 연두색의 잎들이요. 그 선운산 계곡을 따라서 쭉 오래된 나무들이 이렇게 찰나의 잎들을 이렇게 싹 내릴 때, 그럴 때 봄 햇살이 쫙 비칠 때, 아침에 물 한 개가 쫙 피어오를 때, 이럴 때는 정말 운치 있는 정말 걸작의 사진이 나올 정도로 그 향취에 흠뻑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린 단풍잎들이 싹을 틔워서 연두색 잎으로 이렇게 찰랑찰랑 빛날 때, 전 이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백일홍이 만발한 한여름의 풍경의 선운사입니다. 선운사는 거의 역사가 천년고찰, 그러니까 1500년 가까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사찰이잖아요. 그러니 그 옛날부터 얼마나 이 절에 기도를 하러 많은 분들이 갔겠습니까? 그리고 절경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단풍절에 단풍 구경, 꽃 구경을 사시사철로 갔겠죠. 이 관광을 하러 그 옛날 분들이 갔을 때 어떤 음식들을 먹었을까요? 바로 이 선운사가 있는 곳은요, 그 고창의 바다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썰물과 민물차가 큰 갯벌 형태의 곳인 거죠. 바다로 합쳐지는 갯벌 형태는요, 워낙 유기물질, 그러니까 풍부한 영양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바다의 생선들이 거기서 부화를 하거나 머물다 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어종이 있습니다. 바로 장어입니다. 그 장어는 단백질이 귀한 시절에는, 기름진 맛이 귀한 시절에는 굉장히 기름진 고급진 단백질을 공급했던 귀한 생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운사로 이렇게 나들이 가거나 기도를 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 강둑에서 진을 치고 화롯불에다가 장어를 구워서 팔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선운사 앞에 장업집들이 성행하게 된 시초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옛날만큼 그곳의 장어집들 아니더라도 양만장이 많아지면서 전국으로 풍천장어라고 하는데, 이 풍천이라는 곳은 사실 지역명이 아니라요, 바람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곳, 바다와 이 강물이 합쳐지는 곳을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면 소용돌이 쳤다고 해요. 그곳을 풍천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선운사에 있는 그곳이 바로 풍천 지역의 대표적인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오래된 그 선운사 앞에 장어집은요, 풍천이라는 그 지역을 이렇게 지형을 보면서 물 빠진 갯벌을 보면서 이렇게 장어를 먹을 수 있게끔 식당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갯벌의 83%를 차지하는 서남 해안의 갯벌은요, 바로 캐나다 동부해안, 미국 동부해안, 북해 연안, 아마존강 유역과 더불어서요, 세계 5번째 갯벌로 손꼽힙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자연물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21년도에 그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는데요. 중요한 또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지락은 굉장히 이제 쉽게 우리가 자주 먹는 조개이긴 한데요. 한국에서 거의 40% 이상의 주산지로 차지하는 곳이 바로 고창입니다. 고창에 가시면 선운사 가까이에 이 어촌 마을이 있거든요. 하전리, 만돌리, 이곳이 어촌인데요. 이곳은 바지락 양식장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5월에서부터 6월까지는요, 바지락이 산란철을 이루면서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오릅니다. 그 제철의 바지락을 맛보시는 것도 꼭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장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요번엔 좀 다른 거 먹고 싶어 라고 할 때는요, 주저없이 저는 고창의 바지락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청보리 농원인데요, 개인의 사유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농장의 청보리 밭이 너무 운치 있고 고창의 그 구릉지에 완만한 능선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됐고, 그리고 축제 기간은 이 청보리가 무릎까지 정도 자랐을 때 축제를 열거든요. 청보리의 계절은 사실 한 뼘 정도 자랐을 때부터 참 보기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완전히 누렇게 익었을 때 난 보기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대체로 한 4월 중순서부터 6월 초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축제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릉을 완만하게 능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고창의 능선이고요. 이런 곳에 보리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 이 사진 한 장만으로도 고창의 풍경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리밭 한켠에서는 유채꽃이 만발을 해요. 왜냐하면 고창군에서는요, 이 경관 농업을 또 하기 때문에 이 봄에 방치되어 있는 논밭에다가 거의 제주도 규모만큼 유채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채밭이 절경을 이루는 그 모습도 봄에 빼놓을 수 있는 절경 중에 하나입니다. 축제 기간 때 청보리 밭도 있지만 한켠에는 또 드넓게 유채밭을 가꿔서 유채도 장관을 이루거든요. 제가 이게 새벽에 7시에 찍은 풍경이거든요. 일출이에요. 일출 때 안개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의 청보리밭 또는 유채밭 찍는 모습도 절경이지만, 이미 벌써 전국의 유명한 사진 작가들은 다 와 있어서 그때 다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고창을 다 보셨다면 이제 아름다운 노을이 유명한 곳으로 갑니다. 바로 구시포 해변입니다. 단단한 백사장, 단단한 모래사장이 끝도 없이 명사십리처럼 펼쳐져 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낙조는 정말 봐도 반할 수밖에 없는 광활한 이 바다에서 떨어지는 이 노을, 붉은색 태양이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이곳에서 캠핑을 하면서 또는 비박을 하면서 이 노을을 감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뭐니 해도 단단한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변 승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말을 직접 타지 않아도 구경만 해도 와, 정말 고창에서 내가 볼 곳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고창을 내가 몰랐다니 하고 감탄이 절로 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보석과 같은 유산이 풍부한 곳이 있습니다. 멀리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 안 가셔도 돼요. 정말 국내 여행 가기 전에, 전라북도 여행 가기 전에 이 평생학교 여행 가기 전에 시리즈 보시고요. 여행 가시면요, 진짜 국내 소도시의 값진 보석 같은 여행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